자, 이제 233페이지 보시면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이제 기능 배분에 관한 다양한 이제 학설에 따른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태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자, 이 형태는 우리 이제 그 본문 교재에 어디에 나오냐면은 845페이지 펴 보시면은 845페이지 본문 교재 845 거기 6번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의 기능 배분론이라는 게 나와. 그래, 다원주의 신우파론적 관점에서 몇 가지 형태가 쭉 나오는데 그 형태를 정리해놓고 있는 것이 박스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다원주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이론 자체는 보통 전통적 행정학 이론 자체에 바탕을 둬서 기능 배분에 관한 입장을 제시해놓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능 배분의 기준을 뭐로 파악하고 있냐면은 행정적 합리성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누가 하는 것이 행정에 있어서 합리성 자체가 구현되냐, 중앙이 할 때가 이럴 때는 합리성이 구현되냐, 이렇게 할 때는 지방이 하는 것이 합리성이 구현되냐. 그 합리성에 여러분들 그 지금 얘기한 증진 자체가 기능 배분의 기준의 형태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행정적 합리성을 대표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본문 교재 여러분들 거기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중복 배제 행정 서비스 수준의 통제 가능성, 규모의 경제, 시민 참여 촉진이라는 게 나오죠. 알았죠? 그러니까 먼저 사무를 배분할 때는 중앙과 지방 간에 사무가 중복되지 않게끔 배제가 되게끔 사무를 배분해야 한다. 그 편이고, 두 번째 나오는 게 행정 서비스 수준, 과연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보다도 합리적이냐, 아니면 여러분들 지방에 있는 지역 주민이 통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규모의 경제가 구현될 수 있냐. 그럼 규모의 경제의 구현은 누가 하는 게나? 중앙정부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시민 참여가 촉진이 잘 되냐.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게나? 지방정부 하는 게 낫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적 함수의 증진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다시 우리 여러분들 서브 기재 보시면은 지금 특징의 행정적 합리성 증진 나왔고, 그 다음에 기능 배분 해가지고 역사적 진화란 말이 나와. 또 아울러 기능 배분 자체는 간헐적으로 단발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의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화된 산물이 바로 기능 배분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박스 안에 보시면은 규모의 경제, 그럼 누가? 중앙정부. 그 다음에 시민 참여 촉진을 강조할 때는 누가? 지방정부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옆에 보세요. 신다운을 해가지고 신우파론적 관점 나온 거 있죠? 그걸 공공선택론적 관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공공선택에서 파악한 인간에 대한 가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경제학의 이론들 아니야. 그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으로 가정하고 있고, 자, 방문론적 개체주의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책 형태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 하나는 재배분 정책, 두 번째 개발 정책, 세 번째 배당 정책,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재배분 정책은 누가 알아? 국가가 하자고 파악해 되는, 국가가, 중앙정부가. 근데 이제 개발 정책 자체를 얘기할 때는 경우에 따라 국가가 하고 경우에 따라서 지방이 할 수 있다고 파악해. 그것은 개발에 의한 사업 자체가 편익이 내부화되냐 편익이 외부화되냐에 따라서 나누자고 파악해. 그럼 개발에 의한 사업 자체가 그 편익이 그 지역 내부로 올 경우에는 누가? 지방이 하고, 외부화를 얘기할 땐 이것은 여러분들 편익 자체가 그 지역에만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국가 전체 이익을 가져올 때 이때 누가 한다? 중앙정부가 하자고 파악해. 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 보자. 현재 보자. 인천, 여러분들 인천 당진 간에 고속도로 건설했어. 그러면 이것은 편익 자체가 인천과 당진한테 오는 거지 다른 저쪽에 강릉이나 부산이나 포항 사람들한테 관련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런 건 편익의 내부라 그러는 거야. 이건 누가? 지방정부, 인천이라든가 어서 당진이라든가 요 사는 게 난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재정 금융 정책 같은 경우에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정부에서 여러분들 돈을 여러분들 쉽게 푼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 국민한테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이런 건 누가? 중앙정부가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파악한 게 지금 얘기한 신우파론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배당 정책을 얘기할 때는 쉽게 이것은 집사 활동을 얘기합니다. 무슨 활동? 집사, 하우스키퍼, 가정부. 가정부의 대장이 집사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집안 소방도 관장하고 오물 처리 그런 거 해야 안 해? 청소 그런 거 해야 안 해? 하죠. 이런 것들은 누가 하라? 지방정부가 하자고 파악한 게 신우파론에서 파악한 관점 세 가지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를 좀 구분해서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여러분들 그리고 본문 교재를 잠깐 보세요. 본문 교재. 지금 846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은 재배분 개발 배당 정책에서 중앙정부, 지방 또는 중앙정부, 배당한 지방정부가 한다. 옆에 얘기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위에 얘기한 거고, 옆에 계급 정치론적 관점을 얘기할 때는 칼 막스 공산주의자 있잖아. 이게 공산주의론이에요. 공산주의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기능 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없고 대신 그 쌍가루 사업원의 엘리트론적 관점 있죠. 이걸 다른 말로 이원 국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이원 국가론.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원 국가론적 관점에 따라 내용을 정리해놓고 있는데, 자, 이 사람 자체 그럼 이원 국가론적 관점, 엘리트 관점에 따르면 맨 밑에 재정 지출의 유형이 세 가지가 나와. 하나는 사회 비용, 두 번째 사회 투자, 세 번째 사회 소비가 나오는데, 사회 비용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경제 활동에는 필요하나 직접적으로 이윤 촉진을 담당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 여러분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국가가 치안을 유지해주고 여러분들 국토를 방해할 역할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찰과 군대 자체는 사회 비용을 얘기하는 거야. 사회 비용. 그럼 사회 투자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자본을 위해 생산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을 이런 지출로 왔는데, 사회 투자야 말 그대로 여러분들 교육, 훈련, SOC의 건설 이런 것들이 이게 사회 투자예요, 여러분들. 미래 투자를 가져안 가져와. 가져오지. 그럼 맨 밑에 사회 소비를 얘기할 때는 노동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기능에 필요한 지출을 왔는데, 노동 비용 감축, 노동 비용이 뭐야 쉽게? 인건비. 근데 그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것은 인건비에 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인건비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 보자.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게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게야. 이걸 잘 봐봐. 노동비용 감축은 인건비 아니야. 인건비 감축을 위한 기능이니까 인건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취업자야, 실업자야? 실업자한테 들어가는 각종 여러분들 그 활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온 게 식품구매권, 실업자한테 식품구매권, 장애인한테 식품구매권, 노인한테 주는 것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보장조 지출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걸 이제 지금 얘기한 사회 소비로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위에 보시면은 국가 기능 보지 마시고 사회 비용과 사회 투자를 누가 한다? 중앙정부가 하려고 파악하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근데 사회 소비는 누가 한다? 지방정부가 할 것을 관장해. 좀 전에 얘기한 신다운론적 관점은 재배분 정책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중앙정부가 한다 그랬지. 근데 이원원도 국가는 틀려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사회 소비, 이게 사실 이제 재분배 아니야. 이건 누가 한다? 지방정부가 하자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 뭐 결정 방식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회 비용과 사회 투자는 중앙정부가, 사회 소비는 지방정부가 하자고 파악한 것들 이원 국가론, 엘리트론적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뭐 그 정도만 내용 숙지해서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럼 지금 얘기해서 생산 부분은 누가 담당하는 거야? 생산 부분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거지. 봐봐 여러분들. 거기 사회투자 생산하냐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거기 여러분들 사회비용도 경제활동에 필요한 거 아니야. 경제활동은 생산을 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산 기능 자체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 여기 보자. 실업자를 위해서 막 돈 쓰는 것은 그냥 소비로 끝나는 거지. 생산을 가져와 안 가져와? 안 가져오지. 그래서 그냥 소비로만 끝나는 것들은 누가 한다?
지방정부가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의도 맞는 말이에요. 앞에 사회자가 들어간 거 틀려. 한 장을 넘겨봐. 848페이지. 첨삭지도에 정부간 관계론 파트에서 맨 밑에 보세요. 5번에 거기 썬더가 파악한 이원 국가론, 이게 LT론을 얘기하는 거야. 중앙정부는 중앙 생산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뭐 소비를 보통 담당하는데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여기서 소비는 사회 소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소비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뭘 얘기한다? 사회 소비를 얘기하는 게 사회 소비. 알았냐?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회 비용이 아니야. 사회 비용은 생산을 위한 비용이야. 알았지? 그거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기능 배분에 관한 관점은 그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한 거로 간주하겠고. 자, 이제 다시 우리 서부 교재 233페이지. 자, 그런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에 관한 형태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가 또 어떤 이걸 담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의결기관은 이제 지방의회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일단은 지방의회 성격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왔어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좀 보자. 1번에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주민대표기관이죠. 두 번째, 의사기관. 의사기관은 의사결정을 관장한다고 표현이에요. 그럼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고, 자, 입법기관은 뭐를 제정해? 조례 제정 기능이죠. 조례 제정. 그리고 주민을 대신해서 행정부, 집행부를 감시하는 그런 행정감시기관이고, 헌법서 지위가 명시가 된 헌법기관, 이번에 지방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잘 지방의회는 성격보다도 시험 문제는 그 밑에 기능 묻는 게 출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저 기능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정책 결정 기능 나왔죠. 이 정책 결정 기능은 두 가지 형태를 얘기해. 두 번째, 입법적 기능하고 또 하나 뭐거나 의결 기능이란 말이 나와. 입법하고 의결 기능 자체가 정책 결정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기업본에 조례 제정 개폐, 이게 바로 입법적 기능이지 뭐야. 나머지는 몽땅 다 의결이야. 예산 심의 확정 의결하는 것들, 결산 의결 승인 확정하자. 리을번 발표. 여러분 출제위원이야. 리을번 함정 어떻게 봐? 거기 여러분들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동그라미 키워드야. 만약 법령에 규정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가지수로 틀려.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죠? 법령에 규정된 거 그러면 안 되지.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다음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자, 그 다음에 비업, 시옷, 논점 없고. 자, 이응도 마찬가지야. 미술.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거야. 규정된 것을 제외하냐. 또 제외하냐. 외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것을 의결하고. 그 다음에 지옷, 시옷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이제 행정사무 조사권, 감사권과 조사권이 있는데, 감사는 정기로 하는 걸 얘기하고, 뭐 조사는 수시로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제 지방의 행정사무 감사권 자체는 광역과 기초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1년에 하는 정기 행정적 감사 나왔고, 광역단체는 며칠 이내, 14일 이내에, 기초는 며칠 이내, 9일 범위 안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해야 돼. 국정감사랑 똑같은 게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정사무 조사권은 수시로 하는 걸 얘기하는데, 거기 여러분들 특정 사항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끔 하는 것, 이걸 행정사무 조사권 그러는데, 하여간 이 두 가지가 지방의 기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청원 수리 처리 기능. 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이건 제가 이런 얘기했죠. 지역 주민들은 자 불만이 있거나 억울한 일 당했다. 그럼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가지고 지방의회 가서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 그러면 이 청원을 수리 처리하는 게 지방의회야. 근데 우리가 이 청원에서 꼭 가져갈 게 그것을 끝에 보세요. 그 청원이 주민 청원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또 주민 청원이 법령에 위반됐다. 그런 청원은 수리한다, 수리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도 지문에서 나올 수 있겠죠. 체킹. 그럼 여태기하고 있으면 바로 뭐야? 지방의회의 기능을 쭉 얘기한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집행기관, 이걸 얘기해. 시장, 군수를 얘기해. 그럼 지장, 군수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또 보겠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행정, 지방자치단체 대표 및 사무 동아리야. 여러분, 주민 대표는 뭐예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건 뭐야? 집행기관, 단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리잖아. 대표의 대상이 틀려. 그래서 맨 밑에 자치단체 대표란 말 나왔잖아. 단체장. 집행기관이 단체장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사무를 통합 관할한다. 통할권. 또 지방정부 사무관리 집행위 안에. 또 소속 행정청, 관할 지방정부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위 안에. 하죠, 여러분들. 또 소속 직원에 대해서 임면. 임면은 뭐하고 뭘 합한 거야? 임명 플러스 면직이야. 임명 플러스 면직. 면직은 옷을 벗게끔 한다 그 말이에요. 임명뿐만 아니라 자른다고 보는 거예요. 임면. 지휘감독권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에 가서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도 제정하고 제2요구도 하고 선결 처분하는데, 자, 제2요구에서 각주 74 나온 거 봐. 자, 지방자치법에서는 단체의 제2요구를 인정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뭐냐? 지방의 의결이 법령을 위반하나 공익을 현재에 제어할 경우 여러분들 제2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도저히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의결했다. 이럴 경우에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제2요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인데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의의가 있어. 이럴 때도 제2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35페이지에 거기 맨 위에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단체장의 권리해 가지고 거기에 일반적 거부 경비결연 제2 조례 이게 제2요구에 관한 내용이야. 이 말은 뭐냐면은 지방의 의결 자체가 월권 법령을 위반했다 공익을 현재 제어할 경우에 제2요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표현은 옆에 지방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 불능 경비를 의결했어요. 아니면은 의무 부담 경비, 의무적으로 꼭 지방 정부가 부담해야 돼. 그 경비라 응급 복구비를 삭감했다. 그러면 단체장이 제2요구해. 다시 한번 의결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의의가 있을 때 제2요구한다란다. 제2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무부 장관 시도지사의 요청 나왔는데 여기서 감독관청 자체가 지방의 의결 사항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 현재에도 판단되면은 단체장한테 제2요구해달라고 요구할 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법문교재 840페이지. 법문교재 840페이지. 지금 여러분 맨 위에 박스 나온 게 지금 얘기한 내용인데, 자, 일단은 그 박스 바로 밑에 107조 나온 거. 107조가 일반적 거부권을 얘기하는 거야. 107조 1억 나온 거 봐. 지방자치장은 지방 의결이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지해야 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을 20일 이내 1부터 제2. 이건 지난번에 한번 배웠어 안 배웠어? 20일 이내 2부터 제2요구할 수 있다. 그건 한번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데 그리고 제가 제2요구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제가 출가야 제가 출삼이야. 제가 출삼이. 지난번에 제가 제2요구에 대한 의견은 제가 출삼이라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그 2항 나온 게 그 편이야. 제2한 결과 제가 출삼이란 말이 나와.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 3항 별표. 근데 단체의 사항 자체는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 지방에 재의결했는데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밑줄 어디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표현 좀 가지고 가야 되겠지. 제 108조는 그 위에는 경비 의뢰에 대한 제2를 정해 놓은 거예요. 제 26조는 조례적 의에 대한 여러분들 내용을 정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 제 172조 나온 거 봐. 지방의 이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국민 현재의 한다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자 중에서는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20일 이내에 제의 요구해야 한다. 그럼 제가 출석이 나왔고. 근데 사망 나온 거 봐. 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위에 박스 보시면은 대법원 제소가 가능한 경우가 두 군데야. 첫 번째하고 뭐야? 네 번째, 두 군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다, 여러분들? 대법원 제소가 가능한 건데 이 대법원 제소가 가능할 때는 둘 다 들어가는 게 바로 뭐야? 법령의 위반이야. 법령의 위반. 지방 이결 사항이 이 법령이 위반된다고 판단되면은 대법원의 제소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거기 107조 다시 107조 사망 나온 거 봐. 사망의 중간에 법령의 위반이란 말 나왔고 맨 밑에 또 그다음에 3번 나온 거 봐. 중간에 또 법령의 위반이란 말 나왔죠. 그러니까 법령이 위반될 경우에만 대법원 제소가 가능한 거예요. 알았냐? 그것도 좀 가져가는데 이런 거 시험자랑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려. 그냥 주소 가져가시고. 자, 그거 봤으면은 다시 우리 여러분들 서부 규제 234페이지. 234페이지. 자, 여덟 번째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선결 처분권이 나왔나? 자, 선결 처분권이 쭉 나왔는데, 자, 각주 75 나온 거 봐. 지방에 이결할 수 없거나 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 단체의 정립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이 지방의 이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항을 독자적 판단에 우선 처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떨 경우에 하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준 예산에 한해서 선결 처분이 제한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방에 가서 승인을 얻어야 돼. 선결 처분한 다음에. 근데 지방에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외워야지. 암기상이야. 그리고 이제 그 박스에 단체장과 지방의 의원들 비교한 게 나왔는데 일단은 둘 다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 4년이에요. 단체장은 3기 연임이 가능해. 연거포한다 그런 말이에요. 연거포 3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4년이니까 연거포 몇 년? 12년 동안 쭉 할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8년 하고 중간에 안 했다가 또 8년 하고 중간에 했다가 8년 하고 아니 중간에 안 했다가 12년 하고 중간에 했다가 12년 하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죽지만 않으면 돼. 12년 하고 난 다음에 그 4년씩은 16년 아니야. 네. 저 안상수 씨 나이가 우리가 유정복 씨 나이가 몇 살이지? 나이는 60대 60 먹었으니까 60대 박근혜랑 나 비슷한 것 같은데 60 한 5, 6세 먹었겠다. 그러면 12년 지난 몇 살이야? 78세. 그럼 4년 뒤에 죽겠다. 자, 그만두자. 어쨌든 간에 3기고 이쪽은 지방의 이유는 제한이 없어요. 둘 다 유급직이고 둘 다 주요 여러분들 겸직 금지예요. 단체장은 영리행위 제한 받습니다. 영리행위 할 수 없어요. 근데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영리행위 제한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물음표 놓고 화살표 봐봐. 화살표. 지방의 이거는 서간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는 게 나와서 안 나왔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이야.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육사업에 종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그 범위는 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조례로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소관상임위원회에 관련된 분야 뭐 교육사업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뭐 학원 사업도 있고 이렇게 고시학원 사업도 있고 아니면 비영리 재단이 학교는 괜찮겠다. 학교는 영리야 비영리야? 비영리가 상관없다 여러분들. 학교는 상관없어. 근데 이게 고시학원 그런 거 하면 돼 안 돼? 고시학원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저기 뭐 지방의 의원들이 하는 사업 가운데 많이 식당 사업도 많이 안 해. 식당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 식당. 현재 친구 한 놈은 룸사롱 주인인데 지방의 의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룸사롱을 하는 거 수원 시민들이 압니까? 모르겠어. 어떻게 걔가 됐는지. 나는 걔하고 거리가 먼 다른 지역에 살아가지고 뭐 잘 모르겠는데 됐어요. 근데 기초의원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뭐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초의원 분들 알아? 그럼 기초의원 잘못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치? 필요도 없어. 그럼 니를 기초의원 뽑을 때 뭐 보고 뽑아? 출신 정당?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얘기해보자. 기초의원 뽑을 때 정당 추천제, 정당이 가입을 해야 안 해? 개입을 해야 안 해? 아이, 안 하기. 정당이 참여하잖아, 우리 한국. 여러분들 봐봐, 이제 저기 기초의원 뽑을 때도 번호 1번, 2번 나가지 1번은 뭐야, 여당 아니야. 2번은 뭐 야당 가운데 표가 많은 쪽으로 쭉 돼 있잖아. 그래서 소속 나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초의원 뽑을 때 나가볼 때는 기초의원들의 개인의 인격이라든가 성향을 모르면은 정당 성향 보고 많이 찍어 안 찍어? 찍겠지. 그러니까 한국은 지방자치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초의원 뽑을 때는 정당 참여 자체를 철저히 배제했으면 좋겠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면 기초의원들 나올 때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사고를 좀 파악을 해야 돼. 해야지.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주민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그 어떤 방법과 가지고 고지를 지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야, 이 사람 진짜 뽑을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사람들 뽑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안 돼 있으니까 기시험 뽑는 게 많이 실패를 많이 하지. 그래서 하여간에 거기 보시면은 정당 참여 인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다시 아까 지방의원 소관상임위원회 직무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분 해당 대상자 조례로 정한데 견해서 안 나왔어. 알았죠? 그러니까 그 형태는 숙지해서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아예 그 밑에다가 당장 표시 영리 업무 종사 가능. 영리 업무 종사 가능. 그러나 영리 목적 거래 액수. 영리 목적 거래 액수. 영리 업무 종사. 아까 제가 기초위원들 같은 게 식당하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계산했어요. 그럼 영리 업무 종사는 가능해, 가능치 않아? 가능한데 영리 목적의 거래해가지고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러고 보는 거예요. 그 의미가 틀린 거야. 선생님이 인천 남구 기초위원이야. 내가 그러면 식당 가고 고시학원도 한다. 그건 상관없어요. 영리 업무 종사 가능해. 근데 나의 직위를 이용해서 기존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영리 영단을 추구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겠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 이해했어요? 자, 그거 말씀됐고, 그 다음에 상호 고란 나온 거 보시면 여러분들, 단체장은 여러분들 누구한테 지방의회의 제2요구 제소권이 있고, 아까 대법원 제소 얘기했잖아. 선결 처분권이 있고, 이안 발의, 임시의 수집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방의회는 단체장한테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고, 지방 단체 집행안에 사무감사 조사할 수 있고, 예산 결산 승인한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지방의 화살표 맨 위에 보시면은 지방의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라 불체포특권 인정이 안 돼. 그거 가져가야 되겠고, 두 번째 소집 나온 거 봐.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소집은 누가 한다? 의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총선거 이후에 최초로 집행된 임시에는 아직 의장이 없잖아. 그럼 누가 하냐면은 지방의회 소속 사무처장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하는데 거기다 세계 가운데점이야. 가운데점은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무처장이 없으면 사무국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운데 하나만 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임기 개시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돼. 25일 이내에 여러분들 최초로 임시에 소집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건 가져가시고 또 하나 가져갈게. 맨 밑에 각주 76. 지방의회는
자, 거기 제적위원 얼마? 제적위원 얼마? 3분질 이상의 출석으로 계기가 돼. 제적위원 얼마? 3분질 출석으로. 지방의가 문 여는 거야. 지방의 의원 자체가 100명이야. 근데 여러분들 개의하려고 그러는데 출석한 사람이 여러분들 30명밖에 출석 안 돼서 그러면 지방의회 개의가 돼 안 돼? 안 되지. 34명이 나와야지 가능한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저 끝에 또 지방의 의견을 한번 얘기했죠. 특별한 전제가 없는 한 재과 출가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 앞에서 배웠어. 그래서 나온 게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 말 나오죠. 그래서 그 형태까지도 내용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거기서 봤으니까 좀 쉬었다가 또 수업을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